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2년 한국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조선이 힌트고요. 그래서 고조선이 있었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고 비파형 동검도 청동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신분이 평등하지 않고 지배자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인돌이라는 지배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은 바로 원효로 화쟁 사상을 주장합니다. 고려 말 건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신진사대부로 대표 인물로는 조준, 정도전, 정몽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실제로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으로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흥성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고 고종이 민비와 함께 도망치는 일이 있었고요. 청나라에 SOS를 해서 청군의 개입으로 이 이모군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졌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은 바로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해전에서 여러 차례 일본군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제도인데요. 박납의 폐단이 심하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특산물과 관련된 법으로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공납을 내면 왕이 공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법입니다. 척화비는 신미양요 이후 흥성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운 것으로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한다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 쓴 비석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1896년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1875년도에 일어난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과 맺게 된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고요.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제작하였으며 고려의 뛰어난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에 일어난 거고요.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통감부가 설치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것은 바로 독도로 일본이 태정관 지령으로도 조선의 영토를 인정했었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은 칠령 41호로 울도군에 관할을 뒀습니다. 그리고 광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고 1885년 선교사 알렌의 제안으로 설립했고 강해원에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꿨고 그 다음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했습니다. 1895년도에 일어난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이미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백정에 대한 편견은 그대로라고 생각해서 백정의 차별 대우에 대한 평등운동을 외친 것이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배 방식은요. 무단 통치로 헌병경찰로 일상생활을 감시했고요. 조선 태영령으로 한국인들을 탄압했고 학교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습니다. 3.1운동은 독립선언서를 준비한 33명의 민족 대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던 유건순이 있습니다.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군들과 함께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사건은 바로 청산리 대첩이고 1920년도 때 있었습니다. 전시동원체제와 인력수탈은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일본이 공포함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지원병제와 징병제로 청년들을 침략전쟁에 투입하고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여성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남북협상은 1948년 김구와 김규식 등이 추진했고요. 김구 일행이 38도선을 넘어서 평화형으로 갔고요. 그래서 남북의 지도자가 통일정부의 수립을 결의했으나 이때 5월 10일 총선거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됐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나고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6.25는 1950년에 일어났고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돼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를 하면서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1953년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4.19 혁명은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로부터 인해서 만들어졌으며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대학교 수단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하와이 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근면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사건, YH 무역 사건이 박정희 정부와 관련 있는 노동 문제입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과 이한열이고요.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대통령이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개헌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은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힌트 키워드는 구석기 그리고 뗀석기, 사냥을 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용도. 그래서 답은 주먹도끼입니다. 이불병자상은 발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하고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4세기 말에 즉위한 뒤로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힌 전성기 때 왕의 이름은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국방에 관계된 일로 회의를 하고 식목도감과 함께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는 바로 도병마사로, 원간섭기에는 도평의사사로 명칭과 권한을 변경했습니다. 조선 성종은 경련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홍문관을 설치해서 신권과 왕권의 조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반포했습니다. 조선의 최고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은 세조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조선 성종 때 완성됩니다. 경상북도 토암산에 있으며 불국사와 함께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통일신라 시기의 대표적 건축물은 바로 경주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흥성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하고 서원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시 필요한 돈 때문에 당백전을 발행했으며 양반도 세금을 내는 호포제를 시행했습니다. 훈민정음 청제는 세종대왕이 한 일입니다. 조선 후기에 주조된 화폐로 상평통보이고요. 상평통보는 19세기 말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물품 구입이나 세금 납부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도는 군사 전략 요충지로 고려시대 때는 몽골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병인양요가 발발한 곳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으며 서재필이 발행한 신문은 독립신문으로 국민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녹두장군이란 단어가 나오면 기억해야 할 단어는 녹두장군 전봉준이고요. 녹두장군 전봉준이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이고 1차 봉기는 고부농민봉기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주에서 정부와 화약을 맺으면서 일단락되다가 일본의 경복궁 점령으로 인해 다시 삼례봉기를 했고 우금치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다이고요.
다음은 1907년도에 서상돈이 대구에서 시작한 국권회복운동으로 빚을 갚기 위한 운동이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8월 15일 광복이 있었고요.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있었던 총선거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정책인데요. 1910년도 때 일제가 시행한 경제정책은 바로 토지조사 사업으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했고,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1월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기도 했고, 기한을 놓쳐서 신고하지 못하기도 해서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많은 땅이 빼앗겼습니다. 다음은 1927년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창립한 단체로 신관회입니다. 그리고 이 신관회는 강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단체입니다. 1919년에 일어난 일제감정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은 바로 3.1운동으로 3.1운동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이때 민족대표 33명이 만세성명서에 서명을 했고 대표인물로 유관순이 있습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군국기무처 관리하에서 시작되었고요. 개혁의 내용으로는 중앙관제를 6조에서 8하문으로 바꾸고 재정의 일원화가 있었고 과거제가 폐지되고 도량형 통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뉘는데 2차에서는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으로 행정제도를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고 홍범 14조를 반포했고 신분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신분제 폐지입니다. 일제는 한국인을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일왕에 충성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황국신민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 정책에는 한국신민 서사암송, 그리고 일본식 성명 사용과 함께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전태일은 우리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IMF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던 정부입니다. 카이로 회담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던 회담이고요. 1943년도에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이 모여서 전후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여 강주에서 일어난 시위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나철 등을 중심으로 당군신앙 그리고 중광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종교는 바로 대종교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도와줬고요. 그래서 유엔군이 도와줘서 서울 수복을 했고 그러다가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하고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 결성했고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활동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이는 분당 후 남북한이 통일과 관련하여 최초로 합의한 것이며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2년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